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부동산에 관심 많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지인분들, 친구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제 친한 친구가 서초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 사이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발표돼가지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상환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담보대출 못 받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발표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니까. 유동적 무효로 보고 허가가 나와야지 그 이후에 유효가 된단 말이죠. 정책 발표 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까지는 지금 이번 정책의 효력을 받아야 된다. 6월 28일 자정인가요? 거기에 지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 친구는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강남, 송파 3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그때부터 계약이 유효해져요. 그러면 나는 약정을 해놨는데 대출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맞춰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온대. 그러니까요. 어떤 것들이 발표됐는지 쭉 한번 말씀을 주세요. 주담대가 핵심이잖아요. 14냐고 하면 네. 주담대가 6억까지밖에 안 나와요. 얼마짜리의 아파트나 주택을 사든 그런 거 불문하고 주담대 한도는 6억이야. 2주택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돼요. 불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또 6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자에서는 아예 안 돼. 갭투자 막는 걸로 어떤 게 했냐면 잔금 중에 일부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로 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이미 전세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살 수가 있죠. 갭으로. 매도인이 이미 세입자를 들여놓고 매수인한테 판다. 그럴 때는 또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마련이 되는데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앞으로 그거를 또 막을 것 같대. 근데 그게 어떻게 막히냔 말이에요. 전입신고가 집주인으로 안 된 주택은 매매금지. 또 어떤 정책이 있어요? 주담대를 쓰잖아요. 그러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갭투자 금지 중에 하나지. 만약에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조건에 위반되는 거니까 주담대 받은 거 취소돼요. 잘 받았던 거 되돌려내야 돼. 또 어떤 정책이 또 발표됐어요? 전세대출 보증을 원래 90%까지 허가해줬었는데 네네. 80%까지 낮춘다. 금융기관에서도 혹시라도 전세 보증금 대출해줬다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생길까봐 굉장히 타이트해지겠죠. 이 정책을 이제 흐뭇하게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예요? 현금부자. 아, 그렇죠. 현금보다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미 돈이 많아서 대출 같은 거를 좀 안 받아도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렇죠.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늘릴 수 있는 분들, 이거 이 정책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도 중과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통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똘똘한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 2주택을 잘 안 늘려요. 현금 부자들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혜자가 되겠지만 그 정도 현금 부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핵심지의 부동산 가격은 확실하게 내려가긴 할 거다. 왜냐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방안 중에 하나가 신용대출도 통제합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좀 자율적으로 범위를 줬어요. 본인 연봉만큼의 신용대출만 나온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매매대금을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하향시켜놨고, 전세보증금,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는 거를 막아놨고, 영끌에서 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 한도도 완전 막아놔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강남, 서초, 송파의 매도인들이 되게 똘똘하고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요. 머리 위에 그 사람 진짜 있어요. 머리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공급의 그 수량을 대거 맞춰놔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람들이 다 서울 살고 싶어해, 다 강남 살고 싶어해. 근데 집은 정해져 있어. 땅을 늘릴 수는 없어. 시간이 갈수록 자산은 우상향하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은 오르는 거야. 사람들이 머릿속에 더 성역화돼 있는 거야. 이런 데는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떨어질 수가 없어. 수요는 더 늘어나니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나 반포의 원베일리 이런 데는 거의 번호표 뽑고 기다립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팔면 더 좋은 데 갈 수가 없거든. 부동산 가격이 어떤 정책으로 해서 쫙 눌렸다. 그러면은 매물이 다 들어가요. 물건이 안 나오는데 원베일리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더 이상 높은 데가 없는데 원베일리는 그냥 무작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 친구 수소동으로 이사 오려고 토지거래 허가 다 신청해놨는데 그거 적용 안 된대. 최종적으로 대출 못 받아서 계약금 지급한 2억 원을 뜯길 파냐. 품없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막 안 달라. 근데 풀어주잖아요? 그럼 관심에서 좀 멀어집니다. 오늘 이 정책 6월 28일날 시행된 이 정책을 기점으로 주택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영상을 켜가지고 소통을 할 테니까, 부동산 정책 과연 주택가격 잡힐지, 이게 미시적인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거시적으로 또 어떤 정책이 시행할지 두고 보면서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례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